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 미증시가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어젯밤 비교적 큰 폭의 엔비디아의 하락이 좀 시장에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오전 국내 증시도 시가 개파락이 좀 나왔었는데 뭐 시장 자체로만 보면은 그러한 개파락을 이겨내고 그 이상으로 코스닥이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으니까 오후장 뭐 초전도체 투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지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정도 해석이 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최근 시장의 특징 여러분들 아십니까? 정확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냅다 땡기고 매일같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황 속에서 시장의 새로운 이슈에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시장 장의 색깔을 갖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죠. 뭐 생각을 해보면 엔캠의 초급등 이후에 또 급등 그 다음에 이 주변주까지 확대되면서 동반급등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급등의 급등을 거쳐서 올라가고 돌파하고 또 올라가고 돌파하고 하는 흐름 속에서 주식이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최근 시장이었고 저 또한 돌파 매매가 너무나 잘 되는 최근의 시장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너무나도 돌파 매매가 잘 되는 시장의 흐름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잘 가니까 종목군들이 유동성도 풍부하게 터지면서 거래대금도 잘 나오고 잘 올라가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 매수세가 활발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대장 섹터 역할을 했던 그리고 올해 글로벌 증시 전체를 놓고 가장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올 한해요. 그러니까 24년도 전 세계 통틀어서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은 CCS입니다. 그런 섹터가 오늘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넥스트로 무너질 게 어딜까라는 고민을 살짝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이제 초전도체에서 일단 먼저 나왔고 엔캠 전액 관련된 기업들 저도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참 좋아하고 이후에 하락을 하면 분명히 다시 살 계획을 갖고 있지만은 지금 현 구간에서는 저는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우려감도 많이 듭니다. 오늘도 강한 상승을 좀 이어갔는데요. 지금 구간은 정말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들 변동성을 이용해서 하는 매매 스캘핑을 하시던지 정확하게 저점 손절 자신 있으면 하시던지 아니면 저처럼 투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계획을 해 보시던지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시장에 주목할 때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장에서는 해석이 이제 내일 아침에 분명히 나올 텐데요.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예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 시세의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 특급 테마였던 초전도체가 오늘 무너졌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에서 1조 6천억의 거래대금, 1조 7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졌는데요. 이걸 다시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거래대금도 터져야 되고 더 강력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저는 약간 불안불안한 상태다. 못 가면 폭락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쪽은 뭐 계속 체크는 하되 조심하시면서 봐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에 관련해서 이제 어제 솔브레인 홀딩스가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오늘 좀 밀렸죠. 일단 엔캠이 굉장히 강해요. 여전히 엔캠이 강합니다. 오늘 마이너스 2%뿐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로 보유자 영역이고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되고 투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 명확합니다. 매일같이 새로움이 넘쳐 흐릅니다. 어제 테슬라 뉴로링크라는 이슈
뉴럴링크라는 이슈 굉장히 신선한 내용이었죠. 이식하고 또 마우스로 움직였다는 내용은 굉장히 싱싱한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AGI 랩 이슈까지 그리고 메타의 저커버거 한국에 방문한다라는 이슈 등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봐보면 이슈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계속 체크하고 또 체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양 지수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상승할 때도 요만큼 상승할 때도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었었고 빠져도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상승 종목 수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좀 진행이 되었네요.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외국계인데요. 외국계가 한 거의 3주 가까이 코스피 200을 사다가 지금 3일 연속 파니까 코스피 지수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증했던 이 금융투자 그 다음에 이런 풋옵션 매수세가 단기적으로는 지수를 뺄 수 있는데 현물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파생해서 지수를 빼는 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밸류업을 하고 개파락을 크게 떨어진다면은 그때에 맞춰서 코스피 레버리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최근 B2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2천억씩 계속 늘어나는데요. 한 이틀 뒤면은 제가 봤을 때 1조 8,500억까지 올라갈 텐데 통상 B2가 2조 20조 가까이 돼버리면 시장 흔들리죠.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네요. 16조에서부터 지금 2조가 올라왔으니까요. 자, 전일 미증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특별한 하락 이유는 없었으나 당연히 엔비디아의 이 급락과 함께 차익 매물 출회로 보이는 하락이 발생하였고 그래하여서 반도체 및 빅테크 기업들이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장초 시장에 영향을 주었지만 코스닥은 반등의 성공, 코스피는 하락을 지속하는 모습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전일도 그렇듯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 종목 수는 지속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총 상위 위주의 쏠림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 외 적인 부분에서 시장의 새로운 이슈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HLB, 신성델타테크, 엔캠, 알테오젠 이 네 종목의 시가총액은 연초 이후 굉장히 커져 있죠. 11조가 넘어갔었고 엔캠도 6조를 찍었으며 신성도 장중 5조를 찍을 뻔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시총의 합이 에코프로 형제와 비슷할 정도로 올라와 버렸으니 오후장 이들의 하락이 지수의 낙폭을 키우는 흐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이들의 변동성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단계구나 생각을 해야 될 시기인 듯해 보입니다. 지수는 오르고 내리고를 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을 볼 때 증시 부양의 의지는 올해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의 색깔이 없는 1인으로서 현 지지율의 변화를 정부는 보고 있을 것이고 나름 판단을 한다면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총선이든 대선이든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에 증시는 빠지면 기회고 또 빠져도 기회로 생각하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많이 올라간 것은 항상 말하지만 달도 차면 기운다고 기울 수 있겠죠. 그것만 주의해도 괜찮다 생각이 드네요. 26일 밸류업 일정이 있어 내일이나 모레 코스피의 반등이 있을 것입니다. 세론 주의하시고 내일 새벽이면 대망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전망치는 다 좋습니다. 금일 반도체 들어갔다면 내일 빠질 것까지 예상을 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짰으면 괜찮을 것 같고 내일 엔비디아 급등한다고 해서 시가에 따라붙으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시가 이후 그러한 매물을 소화하고 시장에서 그런 거죠. 문제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했다라는 식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주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요 이러한 이슈로 인해 금일 반도체 관련 섹터는 대체로 소재 일부와 시장에 아주 신선한 재료를 머스크 형님이 던져주었죠. 뉴럴링크 또한 뉴로모픽
AI 칩 이슈 몰이를 조금 해주었고요. 최근 이슈가 된 삼성의 MUF 소재를 채택하겠다 관련해서 종목과 더불어 삼성의 AIG 랩 설립 이슈가 반도체를 끌고 올렸기에 여기에 뭐 메타 적어봐도 이달 말 중에 온다라고 하죠. 삼성과 AI 칩 논의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오는 시장에 작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이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온 디바이스 AI, 갤럭시 AI 폰의 등장에 온 디바이스 AI가 굉장히 강했죠. 그 당시 키워드는 뭐 어버브 반도체가 되는 거고 제주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었다면 이 중심의 축이 또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동안 대장이었던 제주 반도체를 노렸으면 오히려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점, 이게 주식의 특징이고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네페스 아크가 상에 들어왔고 링크 제네시스가 강세를 보였으며 시외에는 에이징란드가 우리도 국제 과제를 완료해서 말만 하면 바로 이런 뉴럴모픽 칩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좀 시외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인다 라고 보여주고요. 시그네틱스 전화해도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MUF 해외 기업에 이미 납품 중이다 라는 기사로 장중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는데요. 진짜 납품이면 이거는 국내 유일 기업이 되는 것이라 확인되시면 여러분들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전화를, 기업에 전화를 하고 소통을 해보면 의문점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토론방도 보긴 하지만, 네이버 증권 토론방도 보긴 하지만 토론방보다는 그냥 다이렉트로 전화하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쌓이고 하다 보면요, 회사에 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을 길러 가시면 굉장히 좋다 한번 말씀드리고요. 2차 전지 섹터 흐름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간 뜨거웠던 전액의 상승세가 오늘 금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비해 오랜만에 장비 쪽, 기타 소재 쪽이 매우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겠죠. 중국의 리튬 가격이 오늘 반등을 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리튬 가격이 반등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냥 단기적으로 많이 밀린 상태에서 최근 전액만 올랐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다 올랐다 정도로 보여지네요. 연속성보다는 추후에 늘릴 때 좀 보는 거 추천드리고, 또 엔비디아 실적하고는 이 2차 전지랑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강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체로 바닥 다 찍었구나 생각됩니다. 나노 신소재, 미래 나노텍, 뭐 코스모 화학, 그리고 탑 머티리얼즈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유진 테크놀로지는 매우 뜨겁게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생각하니 여러분들 스터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원격 진료 오늘도 정부에서 강대강 이슈가 계속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법정 최고형을 때려버리겠다 라고 강하게 외치는 모습인데요. 사실 평소 같으면 이거 종배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 끝나고 극적 타결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까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 외에 좀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S넷에서 IR을 하면서 AI 인프라 관련해서 우리는 엔비디아 파트너로서 AI 인프라로 사업을 25%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슈를 만들어 놓고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소라 AI 그리고 AI 관련해서 지금 오늘은 3일 연속 상승하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멈출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좀 멈추고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보면 원격 진료 섹터처럼 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P 소프트 정말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14,400원에 저도 매수를 좀 걸어놓고 좀 했었는데 매매하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제가 꼭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보셨던 분들은
잘한 매매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조정을 어떻게 받을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전도체에서 큰 폭의 이제 폭락이 나왔는데 뭐 시간 외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가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올라가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잘 빠져나온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잘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초전도체 이젠 정말 조심해야 되고 오늘 낙주를 할 때요. 신성 델타테크를 낙주를 하는 것이 좋았을까 아니면 신성 FT를 하는 게 좋았을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신성 FT 그냥 딱 하나 종목에서 낙주하는 게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였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이고 주식 매매에서 그 이유는 이따가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 좋겠네요. 아니면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든지. 그리고 로봇주에서 오늘 300THK가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월봉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종목입니다. 못난이 종목이 가끔 이 까마귀가 백조로 변할 때 주식은 굉장히 멋진 아웃퍼폼을 만듭니다. 장기 박스권을 돌파한다든지 장기 바닥권의 소외 종목이 뜬금없이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한 폭발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300HK 내일장 관심있게 지켜볼 생각이고 제약바이오의 알테오젠, HLB, 뭐 유한양의 오스코텍 그 외에 오늘 뭐 큐로셀이라든 매드팩도 올라가는데 다들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XR, VR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유해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수를 잠깐 볼게요. 지수적으로는요 코스닥 흐름이 이제 여기까지 잘 올라가고 있죠. 만에 하나 내일 이게 이제 뭐 개파락을 하게 되면 이 하늘색이 5일선인데 오늘 5일선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개파락을 하면 1, 2, 3 이게 3일선이죠. 가격 시뮬레이션으로 추가를 해놓고 내일의 시가가 개파락을 대충 예상을 해서 855 고가도 860 저가가 855 그냥 855 대충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내일 시장이 개파락을 하게 되면 약간의 데드크로스 비슷하게 나옵니다. 시장이 5일선을 이탈하는 개파락이 나오면요 밑에는 11선이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지지를 해주겠는데 그 다음날 3일선이 꺾이는 흐름이 나오게 돼요. 여기다가 하루를 더 추가를 하면 3일선이 꺾이는 구간이 나오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여기서 깨지면 단기적으로 조금 밀렸다가 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모든 업종,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 빠진다. 그거는 말할 수 없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뭐 대형주부터 좀 보면 삼성전자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 SK 하이닉스 눈치 보기 중에 있죠. 눈치 보기. 그러니까 엔비디아 눈치 본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여기에서 11선 깨지면 하락 가능성 높다. 떨어졌으면은 뭐 당연히 빠져서 이런 지지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하던지 하겠죠. 의미 있는 구간 잘 챙겨했다가 21선 근처라든지 이런 지지 구간에서는 아마 볼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음에 기아도 잘 버티고 있는데 좀 힘이 없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지주사 대장이었던 삼성물산 좀 빠지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이제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내용이 나올지 이쪽은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사도 정부에서 뭐 한다라고 했으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밸류업 종목군들 조정 중에 있구나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히어로 종목은 사실 아침에 가장 빠르게 링크 제네시스가 상한가에 좀 들어가면서 얘가 이제 뉴럴링크 유로모픽 대장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대장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중간에
네페스 아크와 아주 빠르게 좀 바뀌었습니다. 네페스 아크를 관심을 봤는데 보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가 상 갈 때 주춤하던 게 상 깨져버리니까 네페스 아크가 상 갔으면 바로 네페스 아크를 따라 붙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고요. 평소 같았으면은 따라 붙으면서 했을 건데 뉴럴링크를 잘못 좀 보고 있다가 좀 아쉽게 뭐 상 풀릴 때 여기 걸어놓은 건 걸어서 뭐 이거는 매도 잘 했고 그 다음에도 매도하고 매매는 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뉴럴링크 관련해서는 이제 네페스 아크가 좀 올라왔는데요. 거래대금 많이 터져서 이런 위에 올라가게 되면 어찌됐든 얘도 악성 매물대가 존재하잖아요. 내일 이런 구간에서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무주공산이라고 하죠. 갭이 있는 자리, 갭이 있는 자리들 약상한가가 나오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다가 뭐 올라가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봐볼 것 같습니다. 약상한가 매매 정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에이징랜드가 시간 외에 뭐 우리도 삼성 4를 걸었다. 에이징랜드 AI 두뇌 뉴로모픽 칩 개발 완료했고 즉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슈로 시간에 좀 올랐는데요. 내일 네페스 아크가 일단 세야죠. 그 다음에 에이징랜드가 움직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장 막판까지도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서 마감돼서 사실 종배의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뭐 종가 베팅은 하진 않았고요. 일단은 이쪽 팸리스 내에서는 제일 셌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봐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 물량 모아서 좀 팔고 여기서 좀 물량해서 이렇게 좀 매매만 하고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프로그램이 난잡하게 들어와서 쉬운 매매는 좀 아니었어요. 쉬운 매매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반도체 쪽은 사실 다른 쪽은 특히 막 볼만했던 부분은 많이 없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초전도체 신성델타테크 어제의 상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어거지 상한가에 가까웠는데 오늘까지도 올라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강함이라는 건요 어디서 쳤냐면요 이 거래대금이 어제보다 더 강하게 시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흐름이었고 이 시가에 들어와서 끄집어 올리고 나중에 이렇게 떨어질 때 이 거래 대금을 보십시오. 시가에 강하게 들어온 거 이상으로 여기서 나왔죠. 투매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되죠. 막판에 뭐 3분 만에 막 600억씩 던졌다면 엄청난 투매가 발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낙주를 할때 각각의 포인트에서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 600억 들어온 자리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 자리가 한 번에 깨진다. 얼른 도망 나와야죠. 얼른 도망 나와야 되고 제 경우에는 신성 델타테크는 하지 않았어요. 신성 FT를 했죠. 왜 신성 FT를 했겠습니까? 일단 가장 강했고 상한가를 갔던 종목에서 얘도 장중 한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둘 다 많이 떨어졌는데 하나는 상한가였고 하나는 상한가가 아니었던 종목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각 구간마다 좀 들어와서 먹긴 했는데요. 마지막 거는 계좌 두 개가 들어가서 다른 계좌에서는 좀 위에서 팔렸고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이건 한 3% 정도 이렇게 해서 낙주 매매는 여기에서만 각 포인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하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낙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엔캠에서 그런 낙주가 언젠가는 발생을 하겠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모든 종목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투매가 나올 때는 강력한 투매로 나옵니다. 투매가 발생할 때는 강력한 투매로 나오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특히 주의를 해야죠. 많이 올랐을 때 무서운 게 뭐냐면 고점에서 순간 낙폭이 이틀만 나와버리면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제 경우에도 최고가인 29만 8,500원에 전량 매도를 했는데요. 만약에 30만원에서 이 주가가 30%가 빠지면요 20만원대예요. 21만원. 그러면 5만원대 평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뭐 10만원이 빠지면 계좌의 수익률이 순간 200%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이래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직접 제가 종목을 높은 수익률로 들고 있어 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낙주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낙주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차후지간 팹리스 섹터 다 나쁘지 않은데요. 팹리스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오픈 엣지, 가온칩스 이런 종목군들 계속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강했던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이런 리튬 종목군들 단기 반등의 폭은 다 채웠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미래 나노텍은 그나마 이제 추후에 한번 봐볼 수 있는 리튬 종목이다. 왜? 미래 첨단 소재의 실적이 나왔다 라는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TCC 스틸도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 들어가긴 좀 어렵고요. 에코앤 드림도 상당히 강하네요. 이런 차트의 유형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그래서 사실 뭐 보유자 영역이지 아니면 선수 영역이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오후에 이제 겨우 여기서 돌파로 들어갔다가 뭐 짧게 한 2% 정도 먹고 순간 팔았는데요. 뭐 이 변동성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은 흐름이다 생각이 들고, 로봇 중에 삼익 THK가 여기에서 거래대가 엄청 실린 다음에 단기 과열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선거래가 상승하고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거래 대금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여기서 지지를 했는데, 저도 이제 이 16,800원 이 구간 종가로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살려고 보고 있다가 16,800원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는 사지를 못했는데요. 월봉에서 초장대 양봉이 나와버렸어요. 종목에 거래 대금, 네, 이런 게 나와버렸다. 주봉에서도 장난이 아니다. 근데 이게 장기 박스권인데 이슈를 동반해서 나왔다. 의미가 있다. 100조의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눌리면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내일 봐볼 생각입니다. 에브리봇이요. 에브리봇도 못난이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만 이렇게 날아간 거죠. 월봉의 최대 거래량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월봉의 최대 거래는 일봉의 최대 거래보다 무섭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요. 월봉의 최대 거래는 그 다음날 폭등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봐야 되는 구간이 삼익 THK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종목을 스터디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우듬지팜하고 그린플러스가 좀 있었는데요. 우듬지팜 종배 추천했다가 제가 그냥 접었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이제 종목의 끼라는 건데요. 과거 이런 종목이 급등하면 갭이 항상 많았어요. 급등하고 이렇게 연속성이 좀 있던 종목에서, 예? 있던 종목에서 갭이 잘 뜨는 편이죠. 근데 이제 워낙 시장에 이제 좋은 이슈들이 많아서 매매를 좀 못한 것 같고, 이런 종목군들은 그 다음날 빠지면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탑 머트리얼즈가 LFP 양극재에 투자한다, 시설 투자한다, 그러면 직접 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밀리면 이런 박스권 돌파한 자리만 보고 3일선, 5일선 정도 구간에서 한번 봐도 되지 않나 싶고요. 자, SP소프트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구간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침에도 설명을 했겠지만 회원님들한테도 11,400원 어제 시간 외에 저가 구간이 왔다면 나는 매수를 해봤을 것이다 라는 말도 했었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온 자리, 즉 이 구간에서는 이 종목이 어찌됐든 바닥을 지키려고 하는 구간이죠. 강하게 돌파하고 상한가를 만들어놨던 의미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의 영역이 있었고, 여기에서 뭐 잡아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 확실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이 구간이 굉장히 맥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의 힘도 어마무시하게 컸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그릇이 크지 않아서 딱 여기까지 뿐이 먹지는 못했던 것 같네요. 한 8%, 9% 먹은 것 같은데, 여기서 들어가서 반등에 좀 팔고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여기까지는 좀 끌고 왔는데 다는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상승은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N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락 5파.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HLB. 자, HLB도 어제 돌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가가 굉장히 강하게 뜬 종목들은요, 이렇게 강하게 뜨고 거래가 많이 실린 종목은 빠져야 돼요. 주가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하고 반등을 못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다. 그럼 의심을 해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84,900원 돌파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성량을 우리가 하나를 끊을 때는 쉽게 끊어지는데, 이게 2개, 10개, 20개를 깰 때는 그냥 서서히 끊으면 이게 잘 안 끊어져요. 즉, 이 말은 뭐냐, 한 번에 강한 힘을 가지고 탁 끊어야 이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돌파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매물대는 한 번에 더 강력한 힘으로 확 뚫어버려야 매물이 나올 시간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돌파가 나와줘야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한 돌파가 나왔어요. 회원님들하고 돌파를 여기서 탔으니까 나왔는데, 문제는 89,000원을 못 넘어. 그러면 주의해야죠. 왜? 잘못하면 트립 쌍봉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트립 쌍봉, 헤드앤숄더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LB는 매매 안 하다가 오늘 좀 매매를 해가지고 한 3% 정도 짧게 매매가 됐던 것 같고요. 매매가 3% 정도 되었던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알테오젠이 상당히 강한 흐름인데, 조만간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레고캠, 그리고 오늘 뭐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눌리면 좋겠는데 쉽게 종목군들이 안 눌러져서 좀 아쉬움이 많네요. 어찌됐든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 쪽도 지금 굉장히 거래가 좀 많이 실리는데요. 얘는 비대면으로 안 가고 차라리 다른 걸로 갔으면 좋겠네요. AI 인프라 시장 점유율 25% 확보, 뭐 이런 내용인데, 다른 걸로 가버리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스코넥이라는 종목도 슬금슬금 올라오는데요. 슬금슬금 얘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저도 이 종목을 들고 있어요. 지금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좀 올라오면은 이번 달 말까지, 저커버거 오는 날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눌릴 때 뭐 지금도 매수 관점에서 봐도 저는 괜찮겠다 싶네요. 스코넥도 4x4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MWC에서 이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애플 비전 프로라든지 XR, VR 관련된 종목군들은 꼭 계좌에 한두 개씩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이 볼 수 있겠지만,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영상이 길면 지루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